당신은 죽음을 두려워하나요? 밤에 잠들기 전 문득 내가 언젠가 죽는다면 이라는 생각에 불안해진 적 있나요? 현대인의 삶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병에 걸릴까봐, 사고로 죽을까봐,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조차 피하려 합니다. 현대사회는 죽음을 터부시합니다. 소셜미디어는 화려한 삶만 보여주고 우리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꺼립니다. 하지만 19세기 철학자 쇼펜하워는 말했습니다.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다. 오히려 고통의 끝이다. 이 말이 당신의 두려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 믿겠습니까? 오늘 시면의 목소리에서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관점을 따라가 봅니다. 죽음은 정말 두려운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두려움에 사로잡힌 걸까요? 함께 탐구해보죠. 준비되셨나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고통의 연속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삶은 욕망으로 가득하고 욕망은 고통을 낳는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면 그것을 얻지 못해 고통받고 얻더라도 곧 새로운 욕망이 생겨 다시 고통받습니다. 현대인의 삶을 생각해보세요. 새 스마트폰을 사면 잠시 기뻤다가 더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불만족스러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욕망의 순환이 삶을 고통으로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에 대해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죽음은 고통의 끝이다. 죽음은 더 이상 욕망도 고통도 없는 상태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가 고통받는 삶에서 벗어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병에 걸릴까봐, 사고로 죽을까봐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런 두려움이야말로 삶을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삶을 더 고통스럽게 할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은 고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 세네카와도 연결됩니다. 세네카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삶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관점을 더 깊이 파고들어 죽음을 고통의 종결로 보았습니다. 현대인의 삶에서도 이런 두려움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보조제를 먹으며 죽음을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런 행동이 오히려 삶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삶의 본질을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삶은 고통의 연속이지만 죽음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죽음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의 상태와 같다고 했습니다. 태어나기 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을 현대에 적용해보죠.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공원에서 산책하며 햇살을 느끼는 순간, 친구와의 소소한 대화 속 웃음, 이런 순간들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삶을 더 깊이 살아라고 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죽음과는 불교 철학과도 연결됩니다. 고대 인도 철학자 나가르주나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가르칩니다. 쇼펜하우어는 불교 철학에 깊은 영향을 받아 죽음을 고통의 끝으로 보았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 설명합니다. 심리학자 어니스트 베커는 공포관리, 이론 테러 매니지먼트 티어리를 통해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죽음의 유한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부정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현대인의 삶을 보면 이 이론이 잘 드러납니다. 우리는 건강 정보를 검색하며 혹시 내가 병에 걸린 걸까? 라는 불안에 시달립니다. 2022년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의 40%가 건강 염려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깊은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공포관리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잊기 위해
소셜미디어에서 화려한 삶을 과시합니다. 나는 잘 살고 있다는 증명을 통해 죽음의 공포를 덮으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낳습니다.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자연의 일부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햇빛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다. 쇼펜하워는 이 관점을 더 발전시켜 죽음을 고통의 끝으로 보았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불확실성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워는 이런 불확실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죽음은 고통의 끝이므로 오히려 안도감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대인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뉴스와 미디어에서도 증폭됩니다. 매일 쏟아지는 사고 소식, 질병 뉴스, 전쟁 보도. 이런 정보는 우리의 불안을 더 키웁니다.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뉴스를 하루 1시간 이상 소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불안 수준이 30% 높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회적 고립과도 연결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터부시하는 문화 속에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앉아있는 사람을 생각해보세요. 그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 불안해하지만 누구와도 그 두려움을 나누지 못합니다. 현대인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건강 정보를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는 오히려 불안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증상은 암일 수 있다는 글을 읽고 불안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쇼펜하워는 이런 행동이 삶을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경고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삶의 의미를 찾는 데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에서 산책하며 자연을 느끼는 순간, 친구와의 진솔한 대화 속 웃음. 이런 순간들이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해주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삶은 그의 철학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오직 철학과 예술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고독은 지혜로운 자의 친구라고 했고 죽음에 대해서도 담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쇼펜하워는 죽음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죽음은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순간이다. 그것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자연의 순리다. 그는 죽음을 삶의 끝이 아니라 고통의 종결로 보았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죽음과는 고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과도 연결됩니다. 세네카는 죽음을 매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매일 죽음을 떠올리면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관점을 받아들여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현대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죽음을 피하려고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보조제를 먹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워는 이런 행동이 오히려 삶을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삶을 더 고통스럽게 할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쇼펜하워는 1860년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도 차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순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가 평생 가르친 철학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쇼펜하우어의 죽음과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와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죽음은 존재하지 않고 죽음이 왔을 때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관점을 받아들이며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에피쿠로스와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현대에 적용해보죠.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공원에서 산책하며 햇살을 느끼는 순간, 친구와의 소소한 대화 속 웃음. 이런 순간들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스토아 학파의 또 다른 철학자 에픽테토스도 죽음에 대해 비슷한 관점을 가졌습니다. 그는 죽음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쇼펜하워는 이 관점을 받아들여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삶을 더 깊이 살아가라고 가르쳤습니다. 2025년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건강 정보를 검색하며 혹시 내가 병에 걸린 걸까? 라는 불안에 시달립니다. 소셜미디어는 화려한 삶만 보여주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터부시됩니다. 현대인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어디서 올까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불확실성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워는 이런 불확실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쇼펜하워의 관점을 현대에 적용해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려면 삶의 유한성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5분 일기를 쓰며 오늘 내가 잘한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질문은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 다른 방법은 삶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공원에서 산책하며 햇살을 느끼는 순간,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웃는 순간,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해줍니다. 쇼펜하워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삶을 더 깊이 살아라고 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죽음에 대한 명상을 통해 두려움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 5분, 눈을 감고 나는 언젠가 죽을 것이다 라고 조용히 생각해보세요. 처음엔 불안할 수 있지만 점차 죽음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진솔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친구와 카페에서 대화하며 웃는 순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소소한 시간. 이런 관계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삶의 의미를 더 깊이 느끼게 해줍니다. 또한 삶의 유한성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통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5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질문은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삶의 유한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루 5분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질문은 삶의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해줍니다. 쇼펜하워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죽음은 고통의 끝이자 자연의 순리입니다. 하루 5분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첫째, 오늘 내가 잘한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적어보세요. 둘째, 삶의 소소한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셋째, 죽음에 대한 명상을 통해 유한성을 받아들이세요. 쇼펜하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의 삶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진 않나요? 더 깊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심연의 목소리에서 더 많은 깨달음을 만나보세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당신은 죽음을 두려워하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함께 탐구해봅시다.